저기, 실례지만 누구시더라? 우리 아들 친구인가요? 아니면 정형외과 선생님? 눈앞에 어머니가 낯선 이방인을 보듯 저를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으며 사과를 깎아 먹었는데 1분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자식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아침의 식사도 눈앞에 자식도 잊어버린 이 황폐한 기억의 섬에 단 하나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번 처음 꾸는 꿈이라며 들려주시는 어느 할머니의 눈물겨운 꿈 이야기. 오늘 치매 백과사전에서 그 경이롭고도 처절한 사랑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치매 백과사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영혼이 사라지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연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요양시설에서 만난 어느 멋쟁이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부모님의 젊은 시절 가장 빛나던 한때를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제보와 구독은 누군가의 잊혀가는 삶을 기록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녀가 처음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른이 덤은 나이가 모색할 정도로 그녀는 눈이 부셨음이다요. 윤기가 흐르는 짙은 갈색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살짝 고개를 치켜둔 모습은 흡사 전성기 시절의 여배우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마디 굵은 노년의 손가락마다 알알이 박힌 보석 반지들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부서졌습니다. 내 남편이 말이여, 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어제 일처럼 옛 이야기를 쏟아내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아내의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 끼워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남편의 헌신.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에펠탑 아래를 걷고 뉴욕의 번화가를 누비던 화려했던 청춘의 기억들. 항원이에게 그 밍크 코트와 반지들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바친 인생의 훈장이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기억의 힘으로 노인병원의 고된 생활을 견뎠고 주변의 아픈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던 천사 같은 멋쟁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지우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찬란했던 성벽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혼란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반지가 없어졌어.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 자신이 직접 보관함에 넣어두고도 할머니는 요양시설의 간호사들과 동료 환자들을 의심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불안 증세는 공격성으로 변했고 그토록 아꼈던 밍크코트는 이제 앞뒤로 맞지 않게 뒤집어 입곤 복도를 서성이는 용도로 변해버렸습니다. 1년의 시간이 더 흐르자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에이게 했습니다. 화장은 여기저기 번져 어색해졌고 손가락에는 어울리지 않는 반지 대여섯 개가 기괴하게 겹쳐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빼앗기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질까봐 두려워하는 짐승 같은 본능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기록한 일지에는 할머니의 무너진 일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투약 거부, 심한 욕설, 가족들이 다녀갔음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서럽게 통곡함. 할머니는 이제 5분 전의 대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올 때마다 누구시더라? 정형외과인가? 라고 묻는 것은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조차 안개 너머로 흐릿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뇌에는 새로운 기억이 뿌리내릴 흙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기적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오늘 꿈을 꿨어요.
하늘나라 꿈이었지요. 할머니는 마치 소년처럼 들뜬 목소리로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운 구름이 꼭 바다의 백사장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길을 남편과 예수님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 영감이 걸음을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시니까 우리 영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님은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아래에 제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혼자 남은 아내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네 아내는 참 행복한 여자구나 라고 하셨대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달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번의 방문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또다시 누구냐고 물었죠. 하지만 상담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또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꿈을 꿨어요. 하늘나라 꿈이었지요. 할머니는 지난달에 했던 이야기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 꿈을 오늘 처음 꾼 꿈이라며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치의의 이름도 어제 먹은 약도 잊어버리는 할머니의 뇌가 오직 그 꿈 하나만을 신성한 영역처럼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현상을 넘어선 무의식의 배려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의식의 잔해 속에서 할머니의 영혼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진실만큼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은 할머니에게 허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치매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앗아가고 인격을 훼손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사례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랑의 기억만은 결코 지우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매달 같은 꿈을 꾸고 매달 처음 느끼는 그 벅찬 행복감으로 진료실 문을 나섭니다. 비록 내일이면 다시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사시는 것이지요.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이 당신을 몰라본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깊은 무의식 어딘가에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꿈이 보석처럼 박혀 있을 것입니다. 치매 백과사전은 여러분의 고단한 간병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